MBC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아직 형기 절반 남은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어요. 고령인데다가 지병을 호소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법무부가요, 사실이 아니다.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유정 의원. 네. MBC 또 큰일 났네. 글쎄요. 근데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을 텐데 뭐 그냥 추측만으로 이렇게 리포트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가석방 신청한 적도 없고 생각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때도 있지만 MBC가 그거 여러 차례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법정 구속됐을 때 저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태우 뭐 그 사면해주고 그다음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재판 중이었는데 차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 형 확정되고 나서 2달인가 만에 또 사면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물며 장모를 뭐 그냥 두겠냐, 곧 사면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은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사면은 아니고 이제 가석방인데. 가석방이죠. 이제, 네, 가석방인데 MBC가 글쎄요.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 펄펄 뛸 만큼 근거 없는 얘기였을까요?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된 게 지난해 7월 21일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8, 9, 10, 11, 12, 1, 2, 6개월.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한 이유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김경호 소장님,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49억 원, 그러니까 잔고증명 위조, 사문서 위조거든요. 그 당사자들 다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안 좋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법무부가 이미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3.1절 맞춰서 가석방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끼워 넣는 거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뤄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규정상 절반의 형기를 넘기면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최은순 씨처럼 다른 이유는 뭐 그냥 상투적인 거고 지병을 호소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석방을 만약에 검토를 했다면 이건 가석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형집행 정지를 하면 되거든요. 몸이 아파서 감옥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가석방이 아니고요. 형집행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응당의 벌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고,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결국 이 권한 행사를 사적인 관계에 얽혀서 하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정 구속이 되고, 그 법정 구속 그 형이 확정이 됐을 때 얼마나 또 거기서 뭐 충격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폐악질에 가까운 정도의 고함도 지르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 넣듯이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기자 출신이시고 김성한 평론가도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MBC가 이걸 보도하게 됐을까?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딱 가석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려온 거예요. 야, 포함시켜.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고,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막는 방법이 언론에 흘리는 건데 왜 MBC냐 이거죠. MBC는 지금 이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왜 MBC에 이렇게 딱 흘려주는 거죠. 야, 최은순이 이번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겠어? 만약에 어떤 홍보할 것 같으면 MBC 안 주죠. 다른 데 주고 싹 흘려가지고 이걸 한번 띄워보겠지.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아, 법무부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MBC에 흘려줬고 MBC가 보도를 했고 결국은 무산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슬쩍 흘려가지고 띄워보든가 보통 인사 기사를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누가 물망에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 반응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언론 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맨 처음에 똑같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살짝 흘려가지고 띄워주면 이거 하면 여론 반응이 어떤지 한번 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저 해석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필이면 MBC냐 여기에서 아마 그런 그 심증이 좀 굳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사면도 아니고 어떤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석방이기 때문에 사실 안 고쳐도 상관은 없거든요. 마음이죠 뭐. 네. 그러니까 증거도 안 남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토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기가 뭐 정경심 교수처럼 한 4년쯤 되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3년 복역하고 가석방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돼야 이 정도면은 많이 복역도 하고 뭐 또 반성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1년밖에 안 되는 형기란 말이에요. 그거 절반 이상 채웠다고 해가지고 가석방해 주는 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징역 1년도 왜 징역이 1년입니까?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것만 기소를 했느냐.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기 혐의로는 아예 기소를 안 해버렸어요. 소송 그걸 사기. 기소했으면 네. 징역 1년만 나왔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법 적용을 안 해서 제대로 기소 안 해놓고 1년 겨우 그것도 재판부가 이거 간이 커서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못했을 거예요. 집행유예 줬을 수도 있겠죠. 예.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했냐라고 검사를 질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MBC라면은 이걸 보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조금 불안하고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MBC라면은 보도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석방 안 되는 건데 여사 리스크에 이어서 장모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질 뻔했어요. 내일 신년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근데 모녀가 문제이긴 한데 이제 어렵다고 봐야죠. 물 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공소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예. 이거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이 판사는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심판을 못하는 못하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법무부가 원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징계 사건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면죄부 줬잖아요. 이것도. 도대체 이 사람들의 법의 잣대가 뭔가 생각해 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생겼는데 트럼프가 이런 짓을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법도 개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개무시하고 의회에 쳐들어가라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런 자가 이런 짓을 하면 원래 뭐 법을 개무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법을 지키는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이 미국 얘기를 하시니까 사면권이요.
대통령의 사면권. 우리는 이제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구분을 하잖아요.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의 사면권, 이 왕조 시대 유물이고 사실 저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미국은 정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리지 않고 이거 한술 더 떠요. 심지어 셀프 사면한 대통령도 있어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요. 퇴임 직전에 본인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이에요. 선거법이나 그런 자들을 또 대거 사면해버려요. 이제 출발이 사실은 닉슨이 미국의 유일하게 탄핵의 근처까지 간 대통령 아니에요? 하원에서 탄핵 필요한 숫자를 넘겨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탄핵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같은 효과. 그러니까 닉슨이 그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포드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포드가 취임하고 아마 제 기억에 2달도 안 돼가지고 닉슨을 사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미국은 트럼프 아까 예를 드셨는데 굳이 뭐 남의 나라 뭐 이런 거 상관할 거 없이 지금 우리는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면 관련 권한을 너무 지금 남용을 하고 있다. 그 분위기의 연장에서 이런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불과 1년의 형기 중에 딱 6개월 살았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 이걸 집어넣었다. 이런 정말 아까 제가 파렴치범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법무부 같은 이 국민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대신 행사하라고 위임한 이 정부 기관이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할 뻔했죠.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3원님, 3원입니다. 3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때는 굴뚝에서 불을 뗄 때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설소울님. 3.1절 가석방을 슬쩍 띄워서 간을 본 뒤에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껴서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석방을 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셨고 소병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어디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최은순 가석방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대통령 쪽팔려서 어떡하나. 예, 아주 재치 있는 댓글 주셨는데 댓글 당첨되신 분은요. 우리 그 더보기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찾기가 좀 힘들다는 분이 계셔서요. 소개해드립니다. 앵커백@gmail.com 예, 지금 나가죠?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달 며칠 댓글 당첨자입니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로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사면해버리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했는데 석 달 만에 특별 사면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깨졌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못하게 하자. 권한 남용 방지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거 법사위도 통과 못하고 있어요. 네, 법사위 계류 중이죠. 뭐 이거를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우 위원장인데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이제 준 셈인데 후회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원칙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김도우 위원장도 진짜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지금 안 되고 계류 중이거든요. 그 법이 통과가 됐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우려는 할 필요도 없겠죠. 김태우도 뭐 사면될 일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뭐 김기춘, 김관진 전 장관 뭐 다 지금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정치인 7명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잖아요.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김관진 전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른바 국정농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자기 손에 피 묻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의 사면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칼질을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칼질한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피 묻힌 사람이라고요. 근데 피 묻히고 와가지고 와서 쓱쓱쓱 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멋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면죄부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대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근대시대 때 진짜 전제 군주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다 판결을 하잖아요. 누가 대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은 판사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면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근데 그 시대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최소한 손에 피 묻힌 사람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조차도 무너뜨리는 시대를 퇴행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는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헌법 기틀 자체를 흔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거기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피 묻혔던 일, 그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 앞으로 싹 지우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뭐 이따가 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판결도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뇌물인데 뇌물을 줬던 박근혜한테 줬던 그 건은 유죄가 나왔고 어저께 뇌물을 근거로 합병 이거는 지금 무죄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정말 혀를 찼던 첫 사면 발표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들 형 확정된 지 이틀 지난 친구들을 대거 사면했고요. 김태효 지금 안보실 뭐 1차장인지 뭐 2차장인지 김태효 역시 형 확정되고 뭐 불과 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체가 이건 남용의 차원을 넘어서 이걸 도대체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느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